안녕하십니까, 지방대학 총장 닥터안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해보면 이게 정보성 글인지 아니면 홍보성 글인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때가 있으신가요? 저도 이 포털 사이트에서 답변들을 써봤기 때문에 알지만 이게 홍보 글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정보성 글인지 저도 사실 조금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질문들 중에 복근 성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보고요, 거기에 대한 저의 진솔한 답변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세요? 나가지 마세요. 인트로 보고 올게요. 뿅.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복근 성형과 복부 성형은 어떻게 보면 지방 흡입을 한다는 것에서는 같습니다. 똑같이 지방 흡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세함의 정도, 디자인의 방법, 그리고 수술을 하는데 몇몇 가지 다른 점들이 있어요. 일단 목표가 좀 다릅니다. 복부 지방 흡입은 단순히 말해서 복부에 있는 지방을 뽑아냄으로써 평평한 복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복근 성형은 물론 지방을 다 뽑아요. 더 많이 뽑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방을 뽑아내는 차원은 넘어서는 수술이 됩니다. 혹자는 이런 말들을 해요. 배에다가 그냥 미슐린 타이어처럼 이렇게 줄 긋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운동에서 복근이 나타나는 것처럼 만들려면 굉장히 섬세하게 디테일로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지만 합니다. 이 복부 안에는 피부가 있고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그 형태대로 바깥으로 표현이 되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아트라고나 할까요? 조각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데에도 빨리 해야 한 30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육이 울퉁불퉁하게 생겼잖아요. 근육의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이 표현이 되는 건데, 복근 성형은 이 근육의 크기도 크기지만 지방을 어디는 조금 덜 빼고 어디는 조금 더 많이 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거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거 만지면 말랑말랑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차이가 한 많아봐야 3mm 정도 돼요. 3mm 정도를 이렇게 눌러서 여기는 말랑말랑하고 여기는 말랑말랑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정말 세심하게 이렇게 만져봐야지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세요. 질문이 좀 그러네요. 비뇨기과에서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그렇다고 뭐 복근 성형이 비뇨기과에서 하는 수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비뇨기과에는 남성분들이 많이 가시니까 복근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방 흡입 수술을 많이 한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맞고요. 예전에 아주 초창기 때는 피부과 선생님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형외과 선생님이 하시다가 지금은 미용외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죠.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많이 하시지만 눈, 코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지방흡입을 하시기 힘드세요. 왜냐하면 지방흡입을 하고 나면 눈, 코를 할 수가 없어요. 손이 떨려서. 그렇기 때문에 지방흡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포토샵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고별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제 사진을 보여드려도 이거 포토샵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사진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요즘은 포토샵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구별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제 사진을 보여드려도 이거 포토샵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사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포토샵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포토샵하지 않습니다. 포토샵하지 않아도 충분히 결과가 잘 나오기 때문에 포토샵을 하지 않는데, 아마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보정을 굉장히 많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CG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만한 병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사진만 있는 병원보다는 후 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곳에서 감을 잡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원하는 모양대로 할 수 있고요. 이름을 써달라 그러면 이름도 써줄 수 있어요. 뭐 여자친구 이름을 써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타투로 하시고요. 원래 가지고 있는 복근 모양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술하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나와도 진짜 같으면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운동을 막 열심히 하세요. 수술한 다음에. 그랬을 경우에 복근의 모양이 원래 나의 복근 모양하고 똑같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중 삼겹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근의 모양과 똑같은 모양의 복근을 만들어내느냐가 기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수술 한 번으로 복근이 생깁니다. 물론 수술 한 번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모양 자체가 많이 보기 싫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타투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타투를 했을 때 그 모양을 평생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타투를 하지, 그렇지 않고 뭐 1년 뒤에 다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타투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구적으로 만들어지는 굴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굉장히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이게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2008년부터 이 수술을 했으니까 2008년에 하신 분, 최근에도 만나본 분이 계신데 지금도 굉장히 멋진 몸매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물론 이 다이어트를 실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방흡입을 하고 나면 다른 곳에 비해서 지방흡입을 한 곳은 지방세포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얇아집니다. 지방의 층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많이 드시면 이게 점점점 부풀어 나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미슐린이 될 수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 복근이 형태가 거의 보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 희미하게는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 사진 한번 보시면 여기 나타난 것처럼 살이 한 10kg 내외로 쪘을 땐 큰 차이가 없이 굉장히 예뻐요. 그거보다 더 많이 찌실 거예요. 제가 책임 못 지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한 번에 수술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또 나눠서 또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저희가 왕왕 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복부 지방 흡입을 하신 과거력이 있다고 해서 수술을 못할 건 아니에요. 단 수술이 굉장히 잘못되어서 재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 간혹 수술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고요. 수술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퉁불퉁한 거를 고치는 거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흡입 재수술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을 또 넣고 또 튀어나온 부분 깎아주고 들어간 부분 띄워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번, 3번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지방흡입을 받으신 지 안전하게 한 6개월 정도는 있다가 다음 수술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보다 더 빨리 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신 마취를 할 수도 있고 수면 마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남자분들은 힘이 세셔서 저희가 이렇게 묶어 놓기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이걸 끊어버리는 매력을 가진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희가 전신 마취를 권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대체적으로는 다 수면 마취로 수술을 합니다. 아주 마른 분 안 될 것 같죠? 아주 마른 분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제 경험상 정말 마른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복부 전체에서 70cc 밖에 못 뽑았어요. 그런데 전후 사진은 나쁘지 않아요. 괜찮죠? 이렇게 마르신 분도 복근 성형을 해서 복근이 튼튼하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우리가 배꼽이 가운데 있지 않고
약간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편의된 양상을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지방 흡입을 한번 받아보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물론 내추럴하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척추 측만증이 있다던가 이럴 때 그런 양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거를 뭐 가운데 옮겨달라, 보통은 뭐 1cm 내외이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물론 가능합니다. 복부 지방 흡입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옮겨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볼 때 수술 후에 수면 자세가 한쪽으로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압박복을 꼭 입는 것이 중요하고요. 수술을 받으신 다음에는 이렇게 똑바로 누워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5D) 지방 조각술이라는 단어 자체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5D, 왜 5D냐? 2다이멘션 플러스 3다이멘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건데, 우리가 복근을 보면은 피부, 그 다음에 지방이 세 층으로 나뉘고요. 그 밑에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근육의 모양을 피부 바깥으로 표현을 시켜주기 위한 그런 조각이다 라는 의미에서 5D 조각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고를 만들어서 뭐 밭전자나 왕자를 새기는 수술이 절대로 아닙니다. 몸 전체가 아름다운 다비드상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각인 거죠. 그래서 이 복근 성형은 말이 쉬워서 복근 성형이지, 복근 성형 플러스 가슴 수술 플러스 지방흡입 플러스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수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모든 걸 잘하려면 예술적인 감각이 필수입니다. 네, 오늘은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복근 성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가 한번 답변해 드렸는데요. 재밌으셨다면 여기 아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한번 눌러주세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 아래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 안녕!